당신이 할 수 있는 최악의 행동은 당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멀어질 때마다 당신은 그것을 느낍니다. 그녀가 눈을 굴릴 때마다, 당신 대신 스마트폰을 쳐다볼 때마다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직감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도 예전에는 당신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은 그저 선택지, 편리한 도구 혹은 빈자리를 채우는 사람일 뿐입니다. 당신은 상황이 바뀔 거라고 계속 희망을 품습니다. 당신이 더 인내하고 더 다정하게 대하고 더 많이 베풀면 그녀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헷갈려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당신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외면하는 일에 이제 지쳤다면 댓글에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라고 남겨주십시오.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리셋 버튼입니다. 그녀를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첫 번째, 그녀의 관심을 애써 쫓지 마십시오. 누군가 감정적으로 멀어질 때 그 사람을 쫓아가려는 충동은 거의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마치 두려움에서 비롯된 반사신경처럼 말입니다.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내가 부족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죠. 어쩌면 나 때문에 관계가 변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래서 내가 더 노력하고 나 자신을 더 증명하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고치면 그들이 다시 돌아오고 모든 것이 예전처럼 느껴질 것이라는 착각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은 환상일 뿐입니다. 당신이 더 많이 줄수록 당신의 가치는 더 떨어지는, 결코 이길 수 없는 게임 속에 당신을 가두는 환상입니다. 더 이상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을 쫓는 것은 그들의 존중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존엄을 갉아먹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잔인하지만 동시에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들이 변한 것은 당신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당신의 가치를 보는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너무 쉽게 모든 것을 내어주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그들을 너무 높은 곳에 올려두고 그들이 마침내 당신을 알아봐주고 감사해하고 깊은 마음으로 당신의 충성에 보답해주기를 바랐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대신 그들은 당신의 영순위가 되는 것에 익숙해졌고 당신을 그들의 차선책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많이 줄수록 그들은 더 멀어졌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본성의 가혹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것에는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계속 쫓아다니고 먼저 연락하고 그들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하고 즉각적으로 답장하고 그들이 매번 마지막 순간에 약속을 취소하는데도 당신의 일정을 그들에게 맞출 때 당신이 실제로 하고 있는 행동은 당신이 어떤 대우라도 참아낼 것이라고 그들을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경계선이 아주 느슨하며 그들이 당신에게 아무리 무심하게 대해도 당신은 항상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확신이 되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력은 우리가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을 위해 남겨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항상 손에 닿는 곳에 있는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지금 가만히 앉아 그녀가 왜 예전처럼 연락하지 않는지, 왜 당신의 의견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지, 왜 당신의 성공이 그녀를 기쁘게 하지 못하고 당신의 아픔이 그녀를 움직이지 못하는지 궁금해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그녀가 이미 자신을 당신보다 높은 사람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동등한 에너지를 요구하지도 않은 채 당신의 감정적 틈이라는 역할을 그녀에게 고스란히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거리감을 견디고 차가운 답장을 받아들이고 부재중 전화와 건조한 태도를 모른 척 넘어갈 때마다 당신은 그녀의 그러한 역할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억울함을 토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잔인할 만큼 명확한 사실을 직시하자는 것입니다. 당신은
감정적으로 당신을 함부로 짓밟도록 내버려 둔 사람에게서 결코 존중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책은 그녀의 마음을 되돌리려 노력하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당신이 왜 그녀에게 당신의 가치를 정의할 권력을 넘겨주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 당신은 다음 단계의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한 걸음 물러서십시오. 밀당 같은 게임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향해 절반의 거리도 다가오지 않는 사람은 당신을 만날 자격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소란스러움이 아닌 고요함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잠시 멈추고 당신이 그 관계에 더 이상 에너지를 쏟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보게 될 결과는 모든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그녀가 진심 어린 노력을 다해 앞으로 다가오거나 아니면 권력을 쥐고 있다는 착각이 깨졌기 때문에 그대로 사라지거나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 당신이 승리한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와 존엄성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 바로 당신에게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바로 스토아 철학의 명확성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는 것, 당신의 가치를 소리쳐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보지 않기로 한 사람에게 확인받을 필요 없이 그저 당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말입니다. 만약 쫓아가는 것을 어떻게 멈출 수 있을지 궁금하다면 그 해답은 잔인할 정도의 정직함에 있습니다. 그녀가 바뀔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대해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녀의 처음 모습에 기대어 머릿속으로 로맨스 소설을 쓰는 것을 멈추고 지금 그녀의 진짜 모습을 직시하십시오. 현실과 당신의 환상 사이의 그 간극 속에 바로 당신의 고통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간극을 좁힐 때 고통은 끝납니다. 그때가 바로 당신이 쫓아가는 것을 멈추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그동안 방치해왔던 진정으로 쫓아야 할 가치가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마침내 깨닫게 될 테니까요. 당신의 목표, 당신의 건강, 당신의 사명, 그리고 당신 자신의 평화에 에너지를 쏟기 시작하면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외부의 자극에 덜 반응하게 되고 더 단단해지며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그녀도 그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녀가 돌아올 수도 있고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쯤이면 당신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앙심을 품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식탁 위에 차려놓은 그 풍성한 가치의 만찬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 따위를 필요로 하기엔 당신이 이미 너무 크게 성장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쫓아가지 않고 애원하지 않으며 눈에 띄기 위해 자신을 억지로 굽히지 않는 사람이 될 때 당신은 더 이상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이제 타인의 관심보다 훨씬 더 강력 무기, 즉 자존감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필터이자 안내자이며 당신만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누군가 당신에게서 멀어지려 할 때 당신은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잠시 멈춰 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잠시 멈춘 시간 속에서 당신은 당신 자신을 되찾을 것입니다. 그것이 쉬워서가 아니라 마침내 진실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쫓아가는 사람은 그들이 쫓는 상대방의 눈에 비친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진실 말입니다. 명확한 결단력으로 미련 없이 돌아서는 사람은 진정한 존중이 태어나거나 아니면 헛된 환상이 죽어 없어질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해냅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당신의 존재를 일회용품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을 쫓는 것을 멈추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당신의 기준과 맞지 않는 그 어떤 것에도 결코 당신을 내어주지 않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가치를 다시 세우는 방법입니다. 그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엄격한 자기 통제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통제력은 당신의 힘이 되고 당신의 평화가 되며 당신의 굳건한 기준이 됩니다. 당신이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순간 모든 것은 영원히 변할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이 메시지가 당신의 아픈 곳을 찔렀지만 동시에 당신 내면의 무언가를 일깨웠다면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이 방금 느낀 명확함, 강인함,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들어야만 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던 이 뼈아픈 진실, 이 모든 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스토아적 관계의 청사진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쫓아가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삶을 이끌 준비가 된 남성들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당신의 사고방식과 삶을 당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완전히 뒤바꿔 놓을 시대를 초월한 스토아 철학의 원칙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디오북 버전이 출시되었습니다. 당신은 걷거나 운동하거나 그저 사색에 잠겨 있을 때조차도 당신의 삶을 바꿀 이 지식을 항상 지니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이것의 진정한 가치는 한번 당신의 것이 되면 영원히 당신의 것이라는 점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궤도에서 끌어내리려 할 때마다 당신이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안식처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일깨워주는 이정표입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당신이 나약해지거나 무시당하거나 혼란스럽거나 혹은 현실에 타협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 당신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그 청사진이 당신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당장 댓글창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당신의 미래 모습이 당신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것뿐입니다. 두 번째, 그녀가 당신의 빈자리를 느끼게 하십시오.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 중 하나는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 사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곁에 있어줄수록, 더 일관된 모습을 보일수록, 더 자주 모습을 드러낼수록 상대방이 나에게 더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반대의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특히 당신의 존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그에 상응하는 마음을 돌려주지 않는 사람, 당신의 변함없는 헌신을 자신이 절대 변하지 않아도 되는 핑곗거리로 삼는 사람에게 쏟아부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잊고 있는 사실은 인간의 본성은 무언가가 사라졌을 때, 편안함이 빼앗겼을 때, 그리고 당연하게 주어지던 것이 더 이상 보장되지 않을 때 비로소 뼈저리게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존재를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는 사람을 대할 때 특히 더 사실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얻을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서 당신의 답장을 기대하고 자신은 아무런 감정적 투자도 하지 않으면서 당신의 감정적인 노동만을 취하려는 사람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은 목소리를 높이거나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제발 변해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당신 자신을 그곳에서 빼내는 것입니다. 억울함 때문이 아니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것들을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당신이 이제 받기만 하는 사람, 당신과 닿을 수 있는 통로를 잃을까봐 두려워질 때에만 당신의 가치를 알아차리는 사람에게 더 이상 에너지를 쏟지 않겠다는 결연한 선언입니다. 빈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속 좁게 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아주 정확하게 사용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언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이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수도꼭지의 가치를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흐름을 잠글 때, 당신의 존재가 귀해질 때, 당신의 관심이 더 이상 공짜가 아닐 때, 당신의 감정적 투자가 아주 까다롭고 선택적으로 변할 때 갑자기 방안은 고요해집니다. 갑자기 그들은 자신과 단둘이 마주 앉아 당신의 존재가 채워주던 그 텅 빈 공간을 마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거나 아니면 당신을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당신은 당신이 원하던 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당신이 항상 곁에 있을 때 그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어떻게 느끼는지 굳이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당신이 뿜어내는 에너지 속에 둥둥 떠서 당신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모든 것이 괜찮은 척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한 걸음 물러설 때 그들은 당신에게 닿기 위해 기꺼이 일어서거나 아니면 애초에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결과 모두 명확한 진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혼란보다는 명확함을, 단순한 관심보다는 가치의 일치를, 당신을 갉아먹는 반복된 패턴보다는
진정한 평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을 깎아내리는 상황 속에 오래 머물수록 당신의 정체성은 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당신이 합당한 대우보다 못한 취급을 견뎌낼 때마다 당신의 영혼이 스스로의 가치를 알아보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병의 치료법은 그들을 고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병든 관계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것에 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십시오. 당신이 먼저 안부를 묻고 먼저 손을 내밀고 어색한 분위기를 억지로 수습하려는 사람이 되기를 멈출 때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아주 강력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자존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존재는 그 자체로 선물이니까요. 그 선물이 잘못된 사람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은 무거운 짐이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까다로워질 때, 당신의 시간과 관심을 아주 귀중한 화폐처럼 다룰 때 사람들은 당신에게 투자하거나 아니면 당신의 길에서 비켜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 진짜인지 걸러내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만만하고 편리할 때만 당신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당신이 확고한 의지를 갖는 순간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당신의 존재를 누릴 자격조차 없었던 사람들이 역설적이게도 당신의 빈자리를 가장 먼저 눈치챕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수백 번의 말다툼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불편할 것입니다. 때로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깊은 외로움을 유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공간이 치유가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그 공간은 당신에게 고독이 결코 형벌이 아니라는 것을, 고독은 곧 엄청난 힘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이 점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멀어지는 것을 나약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멀어짐은 가장 완벽한 명확성입니다. 그것은 단지 가까이 있는 것보다 당신 내면의 평화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해지는 것보다 당신의 자존감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치에 걸맞은 수준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충성을 증명한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결코 올라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그녀가 느끼게 두십시오. 당신의 관심이 항상 대기 중이 아닐 때의 기분이 어떤지 그녀가 직접 느끼게 하십시오. 당신의 에너지가 더 이상 그녀의 감정적 쿠션이 되어주지 않을 때, 당신에게 침묵을 주면서 당신의 빠른 답장을 기대할 수 없을 때의 기분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스스로 만들어낸 그 공허함 속에 가만히 앉아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그녀가 정말로 당신을 가치 있게 여긴다면 그녀는 그 빈 공간을 느끼고 노력으로 그것을 채울 것입니다. 교활한 조종이나 알량한 빵 부스러기가 아닌 진짜 진심 어린 노력으로 말입니다. 만약 그녀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녀를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원했던 그녀의 환상을 잃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 당신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할 흔들림 없는 현실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당신의 새로운 인생 챕터가 시작됩니다. 요란하고 극적인 퇴장이 아니라 아주 조용한 리셋 속에서 말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의 가치는 더 이상 타인과 타협할 논쟁거리가 아니며 당신의 곁은 그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노력으로 얻어내야만 하는 귀중한 자리가 됩니다. 당신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아볼 것입니다. 당신이 말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몸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군가 내 가치를 알아봐 주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사람에서 내 에너지를 낭비하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나를 내어주지 않겠다고 굳게 결단하는 사람으로 변모하는 위대한 과정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살아갈 때 당신은 억지로 관계의 끝맺음을 확인받으려 애쓰는 것을 멈추고 진정한 평화 속에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빈자리가 당신의 존재 자체보다 그 진실을 훨씬 더 뚜렷하게 드러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노나 원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화입니다. 세 번째, 존중받기 위해 논쟁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나를 존중해달라고 설득하려 애쓰는 당신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당신 고유의 가치에서 벗어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존중은 결코 구걸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장문의 메시지, 감정적인 폭발, 혹은 필사적인 변명을 통해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 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존재하거나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없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이 아무리 엄청난 감정적 노력을 쏟아붓는다 해도 결코 그 존중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주하기를 끔찍이도 회피하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의도를 조금 더 잘 설명하면 우리가 얼마나 충성스럽고 친절하며 관대한 사람인지 보여주기만 하면 상대방이 마침내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해 줄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이미 별다른 가치가 없다고 결론 지어버린 무언가를 어떻게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 누군가에게 억지로 가르치려 드는 비참한 촌극일 뿐입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당신의 감정을 정당화하고 당신이 왜 화가 났는지 구구절절 설명하며 그들이 어떻게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조목조목 지적하고 제발 그들이 신경 써주기를 바라고 있을 때 당신은 입지를 다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주도권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입장을 방어하기 위해 내뱉는 그 모든 말들은 당신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징표가 아니라 당신이 여전히 그들보다 이 관계에 더 목매고 있다는 증거이자 감정적인 안정을 느끼기 위해 그들의 인정과 관심이 처절하게 필요하다는 나약함의 증명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힘의 불균형을 감지하는 순간 모든 것은 끝납니다. 관계의 역학이 상호 존중에서 아주 조용하고 일방적인 통제로 완전히 넘어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이 아무리 마음을 내어주지 않아도, 아무리 차갑게 굴어도, 아무리 멀어지거나 무시해도 당신이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당신이 왜 중요한 사람인지 설명하려 애쓸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뼈아픈 비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순간에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내던지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본적인 예의를 요구하며 싸우는 행위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은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나에 대한 무례함은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다. 나의 경계선은 상황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난다라고 온몸으로 외치고 있는 셈이며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그 사실을 자신의 머릿속 시스템에 깊이 각인시킵니다. 당신은 자존감에 대해 입으로는 떠들지만 정작 행동으로는 옮기지 못하는 사람이다. 당신은 울고 화내고 장문의 카톡을 보내고 친구들에게 신세 한탄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곁에 남을 것이고 여전히 나타날 것이며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에게 당신의 몸과 에너지 그리고 소중한 시간을 기꺼이 바칠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끔찍한 악순환의 해결책은 목소리를 더 높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당신의 수백 마디 해명보다 훨씬 더 무겁고 강력한 권위를 가지도록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당신이 무의미한 논쟁을 멈추고 단호히 행동하기 시작할 때 관계의 모든 판도는 완전히 뒤집힙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도덕적인 깨달음을 얻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서늘한 행동이 100마디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묵직한 메시지를 던지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나를 억지로 이해시키는 것보다 내 내면의 평화가 훨씬 더 값진 지점에 내가 도달했다. 내 가치를 알아볼 눈조차 없는 자에게 더 이상 내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바로 그 깨달음의 지점에서 당신의 움직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억지로 고치려 들지 않습니다. 구차하게 비위를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존재가 짐처럼 느껴지는 차가운 방에 더 이상 바보처럼 앉아있지 않습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맞받아치기 위해 듣는 척하는 사람들과 더 이상 입씨름하지 않습니다. 삶이 이미 당신에게 똑같은 뼈아픈 교훈을 수없이 반복해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기 위해 결코 장황한 연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확고한 기준을 보고 스스로 맞추거나 아니면 당신의 인생에서 퇴장합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결과 모두 완벽하게 수용할 수 있습니다. 존중을 구걸하는 논쟁을 멈출 때 당신이 진정으로 하고 있는 일은 바로 빼앗겼던 당신의 통제권을 되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끄럽고 극적인 방식이 아니라
세상과 상대방을 향해 나는 무례함을 감당할 감정적인 여유가 더 이상 없다라고 선언하는 아주 조용하고 굳건하며 스토아적인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당신의 인간관계 필터를 가동합니다. 당신의 통찰력을 날카롭게 벼려냅니다. 누가 진짜 내 사람인지, 그리고 누가 단지 당신의 느슨한 경계선을 역이용해 단물만 빨아먹으려 곁에 있었는지 낱낱이 가르쳐줍니다. 그 교훈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지닙니다. 존중은 당신의 목소리로 구걸하며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호령하고 이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치, 당신의 기준, 당신의 고통처럼 너무나도 당연해야 할 것들을 억지로 설명하려 애쓸수록 당신의 영혼만 갉아먹을 뿐입니다. 자신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멈출 만큼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을 기어코 가르쳐보려 애쓰는 것은 당신을 완전히 고갈시켜버립니다. 바로 거기가 당신이 가차없이 선을 그어야 할 지점입니다. 그들이 이해하든 말든 더 이상 알 바 아니라고 신경을 끄는 지점, 구차한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는 곳, 그들이 변할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끊어버리는 곳, 내 진심을 제발 알아달라고 발버둥치는 것을 멈추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감히 당신을 부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남들보다 더 큰 소리로 악을 써서가 아니라 당신이 가장 먼저 미련 없이 돌아서기 때문입니다. 평화와 목적의식에 아주 단단하게 뿌리내린 삶을 구축하여 그 어떤 일시적 애정이나 껍데기뿐인 매력도 당신을 다시는 감정적 혼란 속으로 끌어들일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강인함의 모습입니다. 인내심으로 위장된 수동적인 호구짓이 아닙니다. 절박함으로 포장된 감정적 대기조 역할이 아닙니다. 깊고 단단한 자기 존중의 뿌리를 둔 아주 차분하고 서늘한 무관심입니다. 논쟁을 멈출 때 당신은 비로소 그런 강인한 사람이 됩니다. 이제 당신의 시간은 누군가에게 당신의 가치를 납득시키기 위해 처절하게 애쓰는 데 쓰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은 오직 한 가지 삶을 구축하는 데 투자됩니다. 제대로 행동하라고 제발 애원할 필요가 애초부터 없었던 진정으로 예의를 갖춘 사람들만이 당신의 인생에 들어올 자격을 얻는 삶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스스로를 방어하고 당신이 얼마나 사랑하고 상처받았는지 그들이 제발 알아주기를 바라며 미친 듯이 애쓰는 늪에 빠져 있다면 당장 멈추십시오. 한 걸음 물러서서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누구의 눈에나 당연해야 할 나의 존엄성을 존중받게 하려고 나는 대체 왜 이렇게까지 피가 나도록 노력하고 있는가? 나를 볼 생각조차 없는 사람의 눈에 띄기 위해 나는 왜 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는가? 만약 그 대답이 무언가를 잃는 것에 대한 공포,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막막함 때문이라면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의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100만 번을 설명한다 해도 내면의 텅 빈 자존감을 결코 채울 수 없으며 당신의 평화를 통째로 내던질 만큼 대단한 가치를 지닌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사실을 명확하게 직시하는 순간 존중을 구걸하는 짓이 당신의 격을 얼마나 비참하게 떨어뜨리는지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두 번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기준을 높입니다. 문자를 더 보내지 않습니다. 카톡 대화방을 지워버립니다. 그들이 왜 변했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저 변했다는 사실을 차갑게 수용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고개를 꼿꼿이 든 채 에너지를 단 한 방울도 잃지 않고 앞을 향해 거침없이 전진합니다. 듣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변호하며 낭비하기엔 당신의 인생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피눈물 나는 고통을 흥정거리로 취급하는 하찮은 사람의 입도마에 오르내리기엔 당신의 가치는 너무나도 눈부시게 높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존중받기 위해 구차하게 입씨름하지 마십시오. 이미 세상 모든 존중이 당신의 것인 양 묵직하게 걸어나가십시오. 네 번째, 감정적인 평정을 유지하십시오. 세상 모든 일에 일일이 반응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당신이 분노의 차 목소리를 높일 때마다, 장문의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오열하며 털어놓을 때마다
사실은 당신의 소중한 힘과 권력이 새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긁고 버튼을 누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이미 소름 끼치도록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비웃는 눈빛 하나, 무시하는 말투 하나, 혹은 계산된 침묵 하나만으로 당신의 감정을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당신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인지하게 됩니다. 당신의 감정을 조종하는 사람은 당신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어디까지 참아낼 것인지까지 전부 통제하게 됩니다. 그러니 설령 당신의 분노가 정당하다 할지라도 당신이 통제력을 잃고 펄펄 뛰며 반응하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 그들이 조종하는 꼭두각시 인형극 무대 위로 올라가 춤을 추는 꼴이 됩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나는 그저 솔직하고 열정적일 뿐이라고 합리화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은 당신 내면의 상태가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는 끔찍한 종속성을 당신 스스로 증명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아주 치명적이고 위험한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그들의 변덕스러운 기분, 미세한 말투의 변화, 읽고 씹히는 문자 하나하나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약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평화가 늘 남에게서 빌려와야만 하는 악순환의 굴레에 당신을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평정을 유지하라는 것은 감정이 없는 로봇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난 순간과 당신이 반응하는 그 순간 사이에 충분한 여백을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그리하여 당신을 시험하려 드는 오만한 자들에게 당신의 주도권을 결단코 넘겨주지 않기 위함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모욕하고 무례하게 굴 때 당신이 절대 보여주지 말아야 할 반응이 바로 그들이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그 반응입니다. 당연히 길길이 날뛰며 분노해야 할 사람, 억울해서 미쳐버려야 할 사람이 아주 서늘하게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 사람들은 그 어떤 것보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공포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약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무섭게 단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굳건함은 기적처럼 드물고 강력합니다. 그것은 단 한마디의 말도 없이 사람들을 압도하며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듭니다. 뻔한 삼류 드라마 같은 촌극에는 얼음장 같은 침묵으로, 모욕에는 서늘한 무관심으로, 교묘한 가스라이팅과 조종에는 태산같이 꿈쩍 않는 평화로 응수할 때 당신은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이 압박감을 어떻게 통제하는지 똑똑히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날아오는 모든 공에 일일이 배틀을 휘두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당신 스스로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공격들은 단지 당신이 당신의 품격을 내던지고 진흙탕으로 굴러떨어져 그들의 저열한 수준에 맞춰줄 것인지 시험하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함정일 뿐입니다. 당신이 그 싸움에 휘말리기를 단호히 거부할 때 당신은 압도적으로 높은 곳으로 비상합니다. 당신을 진흙탕 싸움으로 끌어내리려던 자들은 미끼를 물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자신들이 얼마나 무력하고 하찮은 존재인지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감정의 평정이 당신에게 가져다주는 전리품입니다. 협상의 우위, 수정처럼 맑은 통찰력, 그리고 완벽한 통제력. 이제 당신은 짐승 같은 충동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깊은 지혜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당신에게 말해줍니다. 평화란 그들이 적선하듯 던져주기를 바라는 구걸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의 시선을 앗아가기 위해 비열하게 설계된 쓰레기 같은 게임에 끌려가기를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지켜내는 철옹성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관계에 완벽하게 적용됩니다. 그녀가 당신을 무시하든 도발하든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척 교묘하게 연기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구구절절 해명하거나 발끈해서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장단을 맞춰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임무는 그저 차갑게 관찰하고 냉정하게 결단하며 그에 따라 흔들림 없이 움직이는 것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이 통제력을 손에 넣지 못합니다. 굳이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만큼 불편한 고통의 시간과 오래 마주 앉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패턴을 파악하고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기만 하면 됩니다.
마침내 그 진리를 꿰뚫어 보는 순간 당신은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태산이 됩니다. 인생이나 사람들이 찌르고 시험하는 짓을 멈춰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을 멋대로 정의할 수 있는 그 권력을 그들의 손에서 영원히 빼앗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곳에 진짜 감정의 힘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소리로 악을 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소름 끼치도록 차분함을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당신 삶의 통제권을 놓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의 세상이 오직 그녀가 당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시작되고 끝난다면, 그녀가 답장을 하는지, 칭찬해 주는지, 당신을 위해 시간을 내어주는지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면, 당신은 이미 자기 자신의 인생을 운전하는 방법조차 모르는 사람에게 당신 내면의 안정을 지킬 열쇠를 넘겨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자존감을 무참히 파괴해버리는 가장 끔찍한 의존성입니다. 이제 당신은 삶의 목적과 사명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녀의 반응 하나만을 구걸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당신 존재의 감정적 중심이 되는 순간 당신은 그녀를 인생의 절대자이자 투피며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하는 잣대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로맨틱한 단어로 교묘하게 포장된 감정적 노예제도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비극은 자기 자신의 중심조차 잡지 못해 휘청거리는 사람의 주위를 맹목적으로 맴돌수록 당신은 본연의 핵심에서 점점 더 멀리 떠밀려 간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눈을 떴을 때 당신은 자신이 왜 이렇게 길을 잃은 것 같고 삶의 의욕과 영감이 증발해 버렸는지 혼란스러워하게 됩니다. 정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당신과 함께 그 어떤 미래도 쌓아 올릴 생각이 없는 사람을 중심축으로 삼아 당신의 하루하루를 위태롭게 쌓아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행복이 누군가의 연락이나 얄팍한 인정에 목을 메고 있다면 당신의 정체성 전체는 다른 사람에게 대여된 임대품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임대 기간이 끝나는 순간 당신이라는 존재의 감각마저 산산조각 나서 사라져버립니다. 이 파멸에서 벗어날 유일한 탈출구는 영원히 변치 않고 남을 것들을 중심으로 당신의 삶을 다시 재편하는 것뿐입니다. 당신의 목표, 성장, 철학, 건강, 재력, 그리고 당신의 무서운 자기 통제력 말입니다. 당신이 그 길을 걸어갈 때 더 이상 타인의 알량한 인정을 구걸하지 않게 됩니다. 스스로를 온전히 인정할 수 있는 압도적인 현실을 치열하게 구축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생존입니다. 당신 자신의 잔을 스스로 가득 채우지 못한다면 평생 남의 잔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나 얻어먹으려 구걸하는 신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물을 부어주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갈증으로 말라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만의 굳건한 기반, 당신만의 철저한 계획, 흔들림 없는 리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신과의 약속을 목숨처럼 지키기 시작할 때, 매일매일 승리의 기록을 무섭게 쌓아갈 때, 새벽에 일어나 몸을 단련하고 능력을 갈고 닦으며 미친 듯한 일관성을 유지할 때, 당신은 외부의 그 어떤 인간관계도 결코 줄 수 없는 거대한 힘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거대한 힘에서 완벽한 초연함이 탄생합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함이 아니라 수정처럼 빛나는 명확함입니다. 무례함을 향해 가차없이 아니라고 단칼에 잘라 말할 수 있는 명확함입니다. 당신의 삶은 이미 미어터질 만큼 가득 차 있고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당신 자신의 오븐에서 최고급 빵을 만들어내느라 바쁜데 바닥에 떨어진 썩은 빵 부스러기 따위를 주워 먹으며 인내할 필요가 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누군가 당신의 인생에 들어오려 할 때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의 중심이 아닙니다. 이미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는 거대한 시스템에 운 좋게 추가될 수 있는 잠재적인 옵션일 뿐입니다. 만약 그들이 엄청난 가치를 더해준다면 훌륭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머물 자격, 미달로 가차없이 쫓겨날 뿐입니다. 이 압도적인 마인드셋은 세상의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누군가를 잃을까봐 벌벌 떠는 공포감에 쫓겨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 없이도 완벽하게 빛나는 자신에 대한 무한한 자신감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당신은 가스라이팅에 당하는 짓을 멈추고
감정 뱀파이어들에게 길을 빨리는 것을 멈추며 스스로를 의심하는 찌질한 짓을 영원히 끝내게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얼마나 결함 없이 완전하고 강력한 존재인지 본능적으로 느끼고 정확히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바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선을 넘는다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지워버립니다. 분노의 차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딴 버러지 같은 일에 신경 쓰기엔 너무 바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찌질이로 사는 것에 진저리가 났을 때,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에 구역질이 났을 때, 누군가 허락의 도장을 찍어주어야 굴러가는 인생의 환멸을 느꼈을 때, 스스로에게 약속했던 그 위대한 존재가 되기 위해 미친 듯이 바쁘기 때문입니다. 이 경지에 오르면 그녀가 연락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삶이 나아갈 거대한 방향에 대한 통제권과 책임을 스스로 완벽하게 움켜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인간도 감히 빼앗아 갈 수 없는 권력입니다. 이곳에 오래 머물수록 힘은 강력해집니다. 폭발적인 관성이 붙고 자존감은 복리로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고통이 아닌 목적을 위해 살아가며 잡음이 아닌 뚜렷한 방향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수준이 맞는 사람들은 에너지를 감지하고 궤도에 맞춰 움직일 것이고 썩어 빠진 쓰레기들은 스르르 사라질 것입니다. 당신의 그 높은 기준 속에서 도저히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완벽한 이치입니다. 6번째, 필요하다면 그녀를 미련 없이 놓아주십시오. 당신이 살면서 마주쳐야 할 가장 뼈시리게 잔인한 진실은 미치도록 원했던 바로 그 사람이 때로는 내 손으로 직접 영원히 놓아주어야만 하는 바로 그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피가 나도록 노력하지 않아서, 기다려주지 않아서, 용서하지 않아서, 그 지옥 같은 혼란 속에서도 충성을 다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들의 존재가 더 이상 건강하지 않으며 당신의 인생에 머물면서 청구하는 대가가 그들이 사라졌을 때 겪을 상실감보다 수만 배는 더 크고 파괴적이기 때문입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증오나 복수극이 아닙니다. 맞다는 걸 증명하려는 자존심 싸움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의 갈기갈기 찢긴 영혼을 지켜내기 위한 구원입니다. 그녀와 말 섞을 때마다 스스로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눈치를 보며 기본적인 도리조차 구구절절 해명해야 하고 왜 나 혼자만 붙잡고 발버둥 치고 있는지 비참해진다면 당신은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맡아서는 안 될 배역을 연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얄팍한 평화를 구걸하기 위해 정당한 요구를 스스로 짓밟는 배역, 알량한 연결감을 한 줌이라도 느껴보겠다고 그 미친 변덕을 견뎌내야 하는 배역, 처음에 대했던 것처럼 존중해주기를 헛되이 기도하며 가치를 눈물겹게 설명해야 하는 배역 말입니다. 하지만 그 시절 모습은 스쳐가는 가면이거나 철저히 조건부 환상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은 과거의 그녀와 현재의 진짜 그녀 사이의 간극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미래가 영원히 지옥일 거라는 팩트를 받아들이는 대신 죽어버린 망령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하염없이 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착각이 영혼을 완벽하게 파괴합니다. 놓아버리는 것이 세상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는 헛된 착각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썩은 밧줄을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움켜쥐고 있는 짓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피와 땀을 모조리 빨아먹고 있으며 위대한 성장을 짓밟고 도대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리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던질 수 있는 가장 압도적인 한 수는 그 어떤 깔끔한 마침표도 구걸하지 않고 인정도 바라지 않으며 이해해주기를 기대하지 않은 채 차갑게 돌아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끝내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털끝만큼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당신을 누군가로 대체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상황이 이토록 참담하다면 변하기를 바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버티는 하루하루는 마침내 당신 자신을 선택했을 때 찾아올 눈부신 구원의 기회를 발로 걷어차버리는 최악의 자해 행위입니다. 맞습니다. 뼈가 부서지도록 아플 것입니다. 완전히 실패한 것 같은 기분이 들 것이고 미치도록 그리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옥으로 기어들어가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몸과 영혼이 치명적인 맹독에서 빠져나와 금단 증상을 이겨내며 해독되고 있다는 승리의 징표입니다. 해독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결국 당신이 얻어낸 그 거룩한 평화가
당신이 잃어버린 그 얄팍한 익숙함보다 수천 배는 더 거대하고 압도적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잿더미 위에서 당신은 제국을 건설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치밀하게 벽돌 하나하나를 땀으로 쌓아 올리고 강철 같은 경계선을 두르며 심장을 베어내는 결단들을 통해 말입니다. 답장하지 않기로 결단할 때마다, 찌질하게 쫓아가지 않기로 결단할 때마다, 판단을 의심하지 않기로 결단할 때마다 영혼에는 무시무시한 강철이 덧대어집니다. 마침내 훗날 뒤를 돌아보며 소름 끼치는 진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잃은 것은 비극이 아니었다. 평생을 시궁창 속에서 썩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비극이었음을 말입니다. 그때가 바로 놓아준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다른 누군가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길을 잃었던 당신 자신에게로 마침내 다시 걸어 돌아오는 위대한 귀환입니다. 그 위대한 귀환을 완수할 때 고통은 강철 같은 목적이 됩니다. 피눈물 나는 교훈은 지렛대가 됩니다. 마침내 멈춰있던 심장이 뛰고 삶은 다시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정확히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말입니다. 진짜 가치를 꿰뚫어보고 황제처럼 대우하며 기본적인 존중조차 구걸해야 한다는 비참한 기분을 느끼게 하지 않을 진짜 사람들과 함께 말입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놓아준 것은 당신을 파괴한 것이 아니었다. 목줄을 끊고 진정으로 해방시켰다. 만약 이 지점까지 도달했다면 무의식 밑바닥에서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무례함을 견뎌내고 인정을 구걸하며 가치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사람을 붙잡아 보겠다고 스스로를 비참하게 깎아내리도록 끔찍하게 세뇌당해왔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잃어버린 권력을 되찾는 방법을 결코 가르쳐주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압도적인 가치를 깨달은 남자는 감히 통제하거나 짓밟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당신이 영원히 모르기를 바랐던 시대를 초월하는 스토아 철학의 원칙들로 무장시키기 위해 스토아적 관계의 청사진이 탄생한 이유입니다.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고 맑은 통찰력을 지니며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마인드셋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마침내 그 청사진이 오디오북으로 출시되었습니다. 걷거나 땀 흘려 운동하거나 고요히 사색에 잠겨 있을 때에도 이 압도적인 힘을 심장 속에 품고 다닐 수 있습니다. 한번 손에 들어온 이상 죽을 때까지 당신의 것입니다. 더 이상의 구차한 변명은 없습니다. 혼란도 없습니다. 오직 영혼이 굶주려왔던 피 끓는 진실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거대한 힘을 거머쥘 준비가 끝났다면 지금 당장 댓글창에 나는 나의 평화를 선택한다 라고 적으십시오. 만약 이 메시지가 심장 속에서 끓어오르는 불꽃을 튕겼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십시오. 그리고 개차반으로 취급하는 사람의 뒤를 쫓으며 피 같은 1년을 낭비하기 전에 더 많은 남성들이 이 위대한 진실을 마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